안녕하세요.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몇 강이죠? 62강 할 차례입니다. 어려운 공부이긴 한데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물리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는 그동안 별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할 필요는 없죠. 신앙생활은 신학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 신학대학에서는 이 신학과 자연과학의 관계를 커리큘럼에 넣어서 학점을 따게 하는 필요는 있을 텐데 신학교에서도 그런 과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있는데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찾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물리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직접 말할 수는 없으나, 특강 시간들로 교회에서 해볼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이거를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될 목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 우주잖아요. 그것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직이에요. 피직. 물리학이에요. 그거를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62강 175쪽 중간쯤에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제목으로 창조와 다양한 우주론적 모델들을 읽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창조 개념과 우주에 대한 여러 그 모델들을 비교해서 취할 건 취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들, 갈등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또 정리를 하면서 그 세계에 대한 모델, 어떤 상이죠, 상. 촉근 이론이라든지, 장 이론이나 중력장, 이런 것도 다 모델입니다. 그러한 오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자연과학 앞에서 교회가 성서적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을 하자는 거죠. 소제목이 창조와 다양한 우주론적 모델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던의 모델은 제가 녹음하는 걸 잘 끼웠죠. 여기 했습니다. 우리 세계의 우발적 종말을 배제하지 않는다. 파넨베르크가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는 것을 주로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던의 모델은 우리 세계의 우발적 종말을 배제하지 않는다. 종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뭔가 막 다 망가지고 지옥불 나고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 좀 묵시적인
마지막에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묵시적 상징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그래서 사실적인 것으로 보면 좀 잘못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급변할 수 있다. 맞죠? 태양도 결국에는 붉은 거성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태양계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이 또 어떠한 행성으로 변할지를 잘 모릅니다. 생명체가 지속할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수도 있죠.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계의 변형은 가능하며 그 변형의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일부 모델들, 바이체크와 조던의 모델들의 근저에는 전체 우주 과정에 비가역성이 전제되고 있다. 유일무이성, 비가역성, 이게 서로 통하는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세요. 그들 모두 팽창하는 우주 개념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팽창하는 우주를 유한성의 맥락에서 해석해내는 그들의 작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 그런가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파넨베르크 정도의 그 지적 관점에서 볼 때 그래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 하는 얘기가 등반으로 따지자면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까이 간 사람들을 저 밑에서 보고 있는 거라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유한성 개념이 삭제된다면 엔트로피 법칙의 계속적인 타당성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들 때문이든 간에 우주의 팽창 개념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자연신학으로 나아가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우주조차도 엔트로피 법칙이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여 발생 사건들의 비가역적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인자, 어떤 요인들, 원인이 되는 이유들에 귀속될 경우 그 주기성은 그 자체로 전체 세계 과정 내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연 발생 사건들의 비가역성이 삭제된다면 비가역성이 삭제된다는 말은 가역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는 자연신학의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자연신학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비가역성이 삭제된다면 자연신학은 성립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우 우발적 시초 사건들에 견주어 모든 규칙성의 상대성은 고전 물리학의 경우에서처럼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뒤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고전 물리학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면 우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자연 질서가 불변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시초,
조건들의 우발성과 통계적 현상들의 우발성을 논외로 밀어내고 말 것이다. 역사 과정에서 다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만다면, 그러니까 자연 질서가 고정불변이라고 한다면, 방금 앞에서 제가 얘기한 우발성이 성립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좀 이 부분에서는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발성이 논의의 주제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바로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이 보여주는 특징이었다. 그러나 연속된 발생 사건들의 비가역성을 전제하지 않는 세계 개념은 현재로선 공허한 사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뒤로 가는 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현대 물리학에서도요. 우리가 시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엄격하게 말하자면 과거로의 여행은 안 되고 미래로의 여행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려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물리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려니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양자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게 복잡하게 연관되더라고요. 비가역성을 전제하지 않는 세계 개념 혹은 세계 모델은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거죠. 심지어 엔트로피에 의해 아래로 지향하여 나아가는 자연 과정에서조차 그와 반대되는 위로 예인해 가는 인자가 존재하며, 이 인자는 바로 전체 세계 과정의 비가역성 개념과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모든 주어진 자료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과정의 비가역성 개념은 그거는 알아두십시오. 이 표현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세계 과정의 비가역성 개념. 세계가 프로세스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쭉 역사잖아요. 근데 뒤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자연 법칙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하여 반동 효과를 갖고 있다. 반동 효과가 뭐야? 이제 바로 그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다. 이하의 기술은 뒤에 설명하는 것은 자연 발생 사건들의 비가역성을 전제한다. 요것만 머리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연 발생 사건 혹은 세계 과정의 비가역성. 이하에서 전개되는 추론들은 세계의 유한성에 근거한 팽창 우주의 해석에 공이 근거하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 이제 패러그래프가 소제목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비가역성과 자연 법칙들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겠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비가역성이 그 우발성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며 그것이 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개념에 맞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다음 소제목 비가역성과 자연법칙들입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비가역성과 자연법칙들, 비성과 자연법칙,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연법칙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유한한 개념이 앞서, 다시요. 이 강동하는데 누가 모르고 문 열고 들어와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르겠네. 자연법칙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유한한 시간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비가역적 변화 과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불변하는 질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게 참, 제가 이제 강독할 때 좀 문에다가 강독 중이라고 하는 걸 붙여놓는데, 지금 제가 깜빡하고 놓치고 그랬네요. 제가 강독하는데 약간 지장을 받았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죠? 이거 내용을 집중하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어요. 우리의 자연법칙 개념은, 자연법칙 있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요. 자연법칙. 원자가 몇 개 어떻게 모여갖고 뭐 분자가 된다. 또 분자가 세포를 구성하고 뭐 그런 것들, 진화 법칙 이런 거 다 자연법칙입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유한한 시간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유한한 시간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비가역적 변화 과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불변하는 질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네. 바이체크의 모델처럼 과학적으로 보수적인 가설들에 근거하여 세계 발생 사건들의 비가역적 과정을 전제할 경우도 세계의 기원과 변형 자체와 관련하여 발생 사건들이 보여주는 규칙성들의 기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물음이 물어질 경우 자연법칙은 무시간적 타당성의 영역에서 끌려나와 생성과 소멸의 세계가 담지하고 있는 포괄적 지평으로, 즉 변화하는 세계의 지평으로 소환될 것이다. 자, 60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칙성의 기원을 이제 물어야 된다는 건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연 발생 사건들 내에서 자연 법칙들의 관계성 자체는 가변적인 것으로, 즉 예를 들어 법칙의 공식에 의해 기술되는 발생 사건들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 자연 법칙의 수학 공식들은 그 자체로 무시간적 구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때 그래서 오직 그 법칙이 우발적인 자료에 전거를 두고 그 질서의 구조, 과정의 형태를 기술해낼 경우에만 자연법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표상되는 질서의 구조, 과정의 형태들은 말이 어려워요. 만일 전체 세계 과정이 유일무이하고 비가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규칙성들은 엄밀하게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확성은
무시될 것이다. 자, 177쪽 위에서 여섯째 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앞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발전 개념 대신에 뒤로 소급하여 구축되는 가교 개념을, 이게 표현들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다시요. 왜 이럴까? 이게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 않죠?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앞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발전 개념 대신 내 뒤로 소급하여 구축되는 가교 개념이 뭐야? 또 이건? 즉, 목적에 근거한 연속성 개념을 제안한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자연 법칙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도래하는지에 물음을 던질 것이다. 됐고, 이제 애매한 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요. 자연 법칙들에 대한 지식 얘기합니다. 과학적 의미에서 법칙이란 두 실체들 간에 혹은 두 단계들 간에 불변의 관계성을 가설적 공식의 형태로, 즉 만일 뭐뭇이라면 그렇다면 B다 의 형식으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과연 A가 주어져 있느냐의 물음이 그대로 남게 된다. 그래서 그게 성립이 안 되면 B도 그냥 가설로 끝나게 되죠. 이 가설적 공식과는 별도로 법칙을 공식으로 표현해내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진수해주는 다른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형태 법칙은 원리들로 불리며 실제 법칙들과는 구별된다. 이게 참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 법칙들이 그렇게 엄밀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모든 물질의 측정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게 아니라 확률로 보더라고요. 확률. 저렇게 나타날 확률을 보는 거지 100% 딱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아는 건 아닌데 어떤 그냥 느낌은 있습니다. 확률로 존재할 뿐이다. 양자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엄밀한 게 아닌데 또 그건 엄밀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법칙들과는 구별된다. 실제 법칙들은 또 우발성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만일 A라면 그렇다면 B다라는 가설적 관계를 진술해내는 공식들만이 법칙들로 불릴 수 있다. 가설적 관계라는 거죠. A와 B 사이의 관계가 발견되려면 이 관계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요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읽고 있는 책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이 말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뒷부분에 가서 이 세계를 해명하는데 지금 도달한 그 마지막, 지금 현재로서 마지막 그 관점은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그러니까 어떤 물질, 현상이 독립해서 딱 있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 여러 가지의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 그리고 그 상황, 그런 것에 그 관계 사이에서 교감되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저에게 100%딱 들어오는 개념은 아닌데 어렴풋하게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신자들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사람의 신앙이라도 좋고요. 그냥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담임 목사,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그 봉사하는 어떤 조직 안에서의 일들, 그리고 두루두루 다 연관돼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죠. 딱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고정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네, 대충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나 사람만이 아니라 물질에서도 그렇다고 하네요. A와 B의 관계가 발견되려면 아주 단순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관찰자는 적어도 한 번 상상적으로라도 A로부터 B로 나아가 보았어야만 한다. 관찰자의 의식 속에서 A와 B의 관계성은 B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야, 즉 그 관계로 기술되는 가설적 사건 추이의 끝에 도달한 연후에야 설정될 수 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나 그런 관찰만으로 자연법칙을 수립하기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A라는 사건을 통해 B라는 사건을 야기했을 경우에만, 어떤 공이 있는데, 테니스 공인데 라켓을 탁 쳤다. 이걸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만, 그럴 때만, 즉 실험을 통해서, 혹은 만일 A라면 그렇다면 B다의 가설적 예측이 반복적 관찰을 통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우리는 자연법칙의 수립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라켓으로 공을 쳤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만, 라켓으로 치면 공이 날아간다, 몇 미터 날아간다, 힘을 어느 정도 과했더니 어떻게 날아간다, 그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한데 내가 치는 일이 없다면 이런 일은 과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반복 관찰을 통해서만 확증돼야 자연 법칙 수립이 되는 거죠. 각 사례의 과정들의 반복 가능성은 곧 법칙들의 발견을 위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발생 사건들의 유일무이한 측면은 규칙적인 것으로 혹은 정산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없다. 유일무이하다고 한다면 그건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이거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A로부터 B로의 유일무이하고 반복 불가능한 연속은 규칙성의 특징을 담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유일무이한 사건을 우리는 비슷한 무수의 과정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죠. 그 사건이 만약 단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한 번만 유일무이하게 발생하고 말았을 경우 우리는 그 사건을 허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허구를 통해 해당 과정은 규칙적인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성은 동일한 유의 사건들이 몇 개의 신뢰로 검증되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뭐 비슷한 얘기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만일 전체 세계 과정이 비가역성을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전체로서 반복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과정으로 표상된다면, 표상되잖아요. 지금 제가 저라는 사람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적당한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은 있으나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일무이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틀에 딱 들어가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가정 형편에서 자랐고, 또 친구들이 어땠고, 등등등등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고, 그래서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으나, 그거는 반복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정룡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양자의 차원에서 이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밀하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법칙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 과정은 전체적 법칙에 응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리고 각 개별 발생 사건들은 그 유일무이한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떤 발생 사건도 그에 선행하여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한 사건도 법칙을 통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반복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근데 자연법칙은 그건 유일무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자연법칙들을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만들어내야죠.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공식이 필요해요. 이런 유일무이한 우주 전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건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6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